판로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해 드리는 시간 판소리. 안녕하세요. 사업계획서 전문가 조규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사업가에 있어서 사업계획서는 사업을 위한 계획을 기술하는 문서지만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선정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받으려는 대표님들에게 선정과 탈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자 대표로서의 필수 능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바탕이 되는 사업계획서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그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사업 계획서 잘 쓰는 방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럼요. 사업계획서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은 자소서, 자기소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기소개서가 나라는 사람의 장점과 능력을 보여주는 소개라면 사업계획서는 내가 하려는 사업과 제품의 장점과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자소서도 그렇듯이 다수의 지원 사업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양식도 유사한 편인데요. 필요성, 아이템 설명, 기대 효과, 시장성, 향후 계획 등의 작성이 필요하지만 큰 틀만 알면 훨씬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업계획서를 잘 쓰려면 심사위원들의 입장과 그들의 생각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 사업 대부분 심사위원들은 짧은 시간에 많은 사업계획서를 보고 평가해야 하는데 따라서 각각의 사업계획서를 꼼꼼하게 보고 이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원 사업에 유리한 사업계획서는 이해하기 쉽고 한눈에 들어오는 사업계획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이해가 쉬운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쓸 것이냐? 우선 어려운 용어나 특정 사업에서만 쓰는 용어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꾸며주는 말,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간략하게 핵심만 표현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이 있겠죠. 한눈에 들어오는 사업계획서는 뭐냐? 한눈에 들어오는 사업계획서는 바로 도식화를 잘한 계획서입니다. 자, 예로 이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내용을 줄글로만 나열해 놓은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식화하지 않고 줄글만 이루어진 사업계획서는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앞서 본 내용을 도식화하여 작성한 것인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느낌이 많이 다르죠? 줄글책과 그림책을 나란히 두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제가 하나 더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똑같은 창업 아이템의 개발 동기와 창업 아이템의 목적이 담긴 이 사업계획서의 경우에도 도식화가 잘 된 오른쪽 사업계획서가 눈에 더 잘 들어온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렇기에 이처럼 사진, 이미지, 도표, 도식도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꾸미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 외에 지원 사업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충족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밀키트 지원 사업이면 밀키트에 대한 기초 지식, O2O 지원 사업이면 O2O에 대한 계획 등을 사업계획서에 잘 녹여내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업 계획서를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혹시 이런 사업 계획서 작성도 어디서 배우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기업마당이나 K스타트업과 같은 정보 플랫폼에서 사업계획서 교육과 컨설팅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문 멘토를 통해서 배우다 보면 사업계획서 작성법이나 서류 준비하는 법 등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겁니다. 또한 요즘에는 유튜브에서도 초창기 대표님을 위한 사업계획서 강의를 잘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서 도움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많이 있으니 잘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사업 계획서를 쓰려고 해도 아이디어만 있고 다른 사업처럼 조사된 자료가 없으니 사업 계획서 작성 자체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세상에 등장하지도 않는 서비스와 제품일 경우 자료가 없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도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대표님 사업의 핵심 기능 설명입니다. 세상에 없던 서비스일 경우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생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 하나가 대표님들께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오래 연구하다 보니 스스로 아이템에 익숙해지는 경우입니다. 대표님은 새로운 아이템 및 아이디어를 사업계획서에 쓰고 수정하고 반복하다 보니 몇몇 기능들을 당연히 알 것으로 생각하여
사업계획서에 상세히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님의 아이템 및 아이디어를 처음 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표님의 서비스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이해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쉽게 이해가 된다면 대표님 사업이 생소하더라도 심사위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수치적 자료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서비스의 문제점을 기술하고 아이디어 필요성, 설명, 시장성 순으로 이어집니다. 이럴 경우 필요성에 대한 근거 자료와 시장성에 들어갈 시장 규모 자료 구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요. 먼저 필요성의 경우 자료가 안 나오다 보니 설문조사를 통해 수치를 만들고 표현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직접 조사한 설문조사는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 높은 점수를 받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 설문조사밖에 방법이 없다면 설문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를 쓰거나 혹은 직접 설문조사를 했다는 사진, 설문지, 소비자의 조사 현장 사진 등과 같이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했다는 자료를 같이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간이 없다면 별첨 자료에 설문조사 항목을 만들어 넣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관한 공신력 있는 뉴스 사례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시장성에서 자료조사가 필요한 경우 통계청과 논문에서 수치를 가져와 논리 구조를 설명하면 좋습니다. 기법을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이야기하신 무슨 기법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공부한다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우선 가장 대중적인 기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성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기법은 앞서 얘기해드린 탐3수험입니다. 이론적인 내용을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탐은 대표님이 하고자 하는 서비스나 제품의 산업군에서 나타나는 시장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후 산업군의 시장에서 더 상세한 고객층이 SAM이고 SOM은 SAM에서 도출한 핵심 고객에 대한 시장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를 들자면 TAM 전체 시장에서 구글은 전 세계 검색 광고 시장을 얘기할 수 있고 애플과 삼성에게는 전체 스마트폰 시장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SAM 유효 시장은 국내에서 검색 광고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네이버와 다음, 구글이 나누어서 점유하고 있는 국내 검색 광고 시장을 얘기할 수 있고 국내에서 판매할 새로운 스마트폰을 만든다고 하면 국내 스마트폰 시장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OM 수익 시장은 구글의 국내 검색 광고 시장의 수익 시장을 본다면 지금 구글의 국내 자사 인원수, 가용 금액을 고려하여 국내 검색 광고 이용자 곱하기 새로운 홍보 비용 대비 유입률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을 세분화하실 때 고객층이 명확할수록 좋습니다. 최대한 고객의 특징을 상세히 잡아서 작성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혹시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실까요? 아니요,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소상공인 분께서는 어떤 궁금증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도시 생활을 접고 시골에 내려가 농사 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청년 창업농이라는 게 있기에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열정도 있고 의욕도 넘치는데 저도 이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이 사업계획서라는 것도 분야에 따라 고민할 부분이 다른데 농산물 관련 사업계획서 준비 단계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5개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는 것입니다. 이유는 청년 창업농 목적이 경영체 성장 유도와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 촉진, 그리고 용농의 초기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는 것에서 심사위원은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농산물 관련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어떤 부분을 신경 써서 작성해야 할까요? 일단 청년 창업농의 경우 일반 현황, 농지 규모, 농축사 소재지 등 총 12항목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아무래도 8번부터 12번까지입니다. 특히 8번 판매 마케팅 계획에서 마케팅 전략과 계획을 첨부할 수 있게 3C 분석부터 전략 수리, 4P 전략, 기법을 활용한 계획을 작성하면 좋습니다. 10번 위협 요인 관리 계획일 경우 스왑 분석을 통해
분석한 계획이다 라는 것을 사업계획서상 표현하는 등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작성하면 심사평가 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너무 오늘 설명을 잘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의 소상공인 분들을 모시고 사업계획서와 관련한 궁금증이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떤 분야든 내 돈만으로 창업하기에는 분명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니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 모든 바탕에는 이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많이 공부하고 고민하고 필요한 자격증과 경력을 만들면서 내 사업, 내 아이템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업계획서 작성하시길, 이를 통해 필요한 지원 사업에 꼭 선정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죠. 기회는 준비하는 자의 것, 성공은 실천하는 자의 것입니다. 준비된 소상공인 분들은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계획서 전문가 조규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